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이 브라우저가 앞으로 지배하게 될 웹3 세상에 대한 원파이의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직도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웹3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웹3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등이 웹3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하는 업비트라든가 비스움이라든가 이와 같은 회사들은 웹2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정보 통제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3에 있는 그 메타마스크라든가 유니스왑 같은 이와 같은 그 곳에는 개인 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렛 어드레스하고 개인 키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에 어떤 코인이든 P2P 거래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던 말 그대로의 탈중앙화 이런 것이 이제 웹3에 이미 그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워낙 그 암호화폐 하면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이 웹3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태다. 뭐 이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웹3에 관련돼서 앞으로 유튜브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된 지도 한 2, 3년 가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저희 도전적인 삶 관련되는 거, 내가 살아오는 노하우와 관련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젊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시작으로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 7월 달부터는 우연하게 파이코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가고 하는 바람에 이제 구독자도 많아졌고 그래서 주로 파이코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이전에 한 14년 전쯤 유튜브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슬란드라는 정말 먼 곳에 아이슬란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던 곳에 국제 열전달 학회가 열리는 바람에 거기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게 갔을 때 제가 가능하면은 그 레이커빅에서 요구살리온이라는 곳을 한번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렌트카를 하고 싶었는데 이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관련돼서는 전혀 정보가 없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국도 1번 도로에 처음부터 자동차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을 2, 30분 이상짜리를 올려놨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것을 본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 유튜브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호텔을 예약을 하든지 어떤 곳을 가고 싶을 때는 미리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는 이런 버릇이 생겨서 꽤 오랫동안 유튜브를 검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은 이미 유튜브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오게 되는 만큼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웹3 세상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들도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만일에 유튜브를 계속 웹3에서만 하게 된다면은 제가 유튜브의 모든 정보를 유튜브가 아닌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은 그 플랫폼을 디스커버리 노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유튜브를 보고 싶은 사람은 디스커버리 노드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찾게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콘텐츠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노드에다가 그것을 업로딩을 시키면은 거기에 유튜브를 보고 싶은 사람은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1년에 다소 복잡한 과정이지만은 탈중앙화 개념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배분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은 배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토큰 분배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암호화폐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파이 네트워크라든가 파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파이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고 파이 월렛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사용료를 받게 되고, 크리에이터는 올리면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일련의 작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그 웹3에는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근로를 하면서 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능소득자로 했던 역할을 한다.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모든 기록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웹3 시대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하는 이런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내 재능의 전체 스토리와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증명하는 것, 이것을 NFT 커리큘럼 비테 해서 NFT CV라고 하는데, 이런 NFT CV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그 NFT CV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벤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시피를 개발했다.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 홍보를 된 사람은 그 레시피를 좀 더 모디파이해서 다시 다른 레시피를 만들고 뭐 이렇게 등등 하더라도, 본래 만들었던 레시피에 수정 보완하게 되면은 만들었던 원작자의 그게 따라서 토큰을 발행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이 레시피가 성공을 할 것 같다 하면은 토큰 발행한 거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 투자자는 이 레시피가 성공하면은 다시 토큰에 대한 배분을 받게 되고, 그러면 레시피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재능을 기부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고, 뭐 이와 같은 수익 분배 구조에 따라서 토큰을 배분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서 여러 벤처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우리들에게는 이 커리큘럼 비테라고 해서 NFT CV를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SBT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해서 비텔릭 부테릴이라는 친구가 금년 5월 달에 논문에 발표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것은 토큰이 고유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트랜스퍼가 불가능하다. 소위 말해서 내가 학위 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학교에서 거기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져 있지, 이것을 뭐 다른 데 누구한테 판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는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나의 모든 기록이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고, 이 진위 여부를 또 가려주는 신뢰할 만한 그런 회사가 개입하게 되고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런 이력서를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자기의 기록을 이렇게 NFT CV라든가 NFT SBT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곧 올 것 같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탈중앙화되면
내가 누군지 남들에게 나의 브랜드를 알려주고 알려줌으로써 고용을 당하고 고용을 당하는 그런 다오 조직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와 같이 그 카리큘럼 비테라든가 카리큘럼 SBT 여기에 모든 나의 어떤 관계를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스마트 콘트랙트는 그동안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협상 관련되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퍼포먼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토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이제 스마트 콘트랙트입니다. 단순히 기록만 하는 그런 그 비트코인 이런 시대에 이드룸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하게 된 거는 거기에 프로토콜을 집어넣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스마트 콘트랙트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왔고, 이런 그 스마트 콘트랙트는 결국은 이제 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협상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제3자 개입 없이 교환하게 하는 이런 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집어넣는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경마를 하는데 경마했을 때 내가 몇 번의 그 경마에 걸면은 그 경마의 순위에 따라서 나에게 토큰이 자동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이것이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그런 탈중앙화에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 중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는 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갖추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지금까지는 뭐 이드룸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D앱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한 2,900개 이상의 D앱은 이드룸에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순위인데, 우리가 지금 그 파이 플랫폼, 파이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를 니콜라스 박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이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도 이드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동작이 느리는 것보다는 워낙 빠르게,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조건이 서로 다르지만은 심플하면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어떤 그걸 내걸어서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많이 이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파이 네트워크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스텔라에 의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 파이코인이 백스에서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가 많이 나왔고, 니콜라스 박사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파이 브라우저와 이 파이 네트워크와 파이 플랫폼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생태계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우선 기대를 하고,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 웹3에서 할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유튜브가 웹3가 됐을 때 우리가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게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파이 웹이나 같은 식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DAB 파이 브라우저에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 같고, 그 NFT 커리큘럼 비트에서 NFT CV, NFT SBT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NFT CV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터가 좀 더 활성화되면은 우리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그 파이 브라우저에서 좀 더 활성화되는 생태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뭐 일반적인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얘기를 그래도 두서없이 했지만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